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의 딸 문다혜가 지난 5일날 새벽 시간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감정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벌을 하라,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가면 갈수록 일파만파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문다혜의 음주운전 사고, 이 사고와 관련해서 함께 술을 마신 그 남성은 누굴까, 이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남성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남성에 대해서도 처벌해 달라 하는 진정이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자, 같이 술을 마시고 그리고 상대방이 승용차를 타고 운전해서 갈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일을 만류해야 되는데 만류를 하지 않고 방조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같이 동행한 사람뿐만 아니라 같이 술을 마신 사람이, 자, 이 사람이 타고 온 교통수단이 자가 승용차라는 걸 알고 그리고 술을 마시고 나갈 즈음에 본인이 차량을 타고 갈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를 해야 되는데 만류를 하지 않았다면 이게 방조죄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용산경찰서는 이 건과 관련해서 함께 술을 마신 남성에 대해서도 자, 이게 처벌해 달라는 진정을 받고 이걸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용산경찰서는 문다혜와 동행했던 이 남성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접수받고 바로 조사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진정을 넣은 민원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다혜는 수차례 차량 압류를 당할 만큼 상습 불법 운전자였다. 따라서 동행자는 문다혜가 만일 만취 상태라는 걸 알고 충분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음주운전을 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대리기사를 부르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문다혜 관련해서 문다혜 CCTV를 보면은 드러난 행적을 보면 고깃집에 가고 그 다음에 나와서 2차, 3차까지 갔던 것이었습니다. 2차 들어갈 때 또 3차 들어갈 때 한 집에서는 술이 너무 취해 있으니까 그래서 나가 달라 하니까 그래서 문다혜가 탁자를 치면서 술을 달라, 그래서 일행인 그 남성이 데리고 나갔다고 합니다. 자, 이 남성이 데리고 나갔으면 그러면 문다혜가 술이 많이 취했다는 상태를 알고 있었을 거고 무슨 차를 몰고 왔냐, 이렇게 다 소통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대리기사를 불러주든가 아니면 택시를 불러주든지 이렇게 무슨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면 이게 방조죄가 성립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 남성은 누굴까? 자, 문다혜의 전 남편 서창호 씨는 아닌 것 같고 많이 젊어 보이는데 CCTV를 보니까 자, 그 등장한 사람이 누굴까? 자, 처음에는 2명의 남성이었는데 나중에는 1명의 남성이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렀던 그 집에서 두부김치를 시켜놓고 소주를 시켰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성이 소주 반병을 마셨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성은 문다혜하고 처음부터 동행한 사람이 아니지 않았을까? 자, 맨 처음에 고깃집에서 나왔을 때는 남성이 2명으로 보인다, 이런 동영상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1명의 남성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누굴까? 도대체 문다혜가 이태원에 왜 갔을까? 문다혜가 이태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자, 그러니까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문다혜가 과거에도 2019년도 이게 약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서초동에서 차 안에서 약을 하고 난 뒤에 뭔가 이상한 상태로 발견돼 가지고 그때 조국 민정수석실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걸 빨리 급하게 수습하느라고 진땀을 뺐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설입니다. 설. 자, 그래서 뭔가 수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뭔가 수상하다.
자, 그래서 지금 기자들이 약물 검사했나 이렇게 경찰에게 묻는 것도 이런 데 있다. 자,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문다의 고등학교 중퇴하고, 자, 그러니까 고쿠시칸 그 대학교, 그 일본에 있는 대학교인데 고쿠시칸 대학교에 그 갈 때 엄마 김정숙과 상의하지 않고 문재인 아버지하고 상담을 했다. 자,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자, 보통 한 가정에서 엄마와 딸,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할 당시는 상담을 가장 먼저 하는 사람은 엄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엄마 김정숙하고 상담하지 않고 아버지인 문재인하고 상담을 했다. 자, 딸이, 그러니까 문다혜가, 그러면 문다혜하고 김정숙 엄마하고 이렇게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저의 생각입니다. 문다혜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는데 이태원 일대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문다혜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 경찰이 문다혜에 대해서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단순한 음주가 아니라 술을 많이 취해가지고 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또는 약물을 먹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또는 사망케 한 경우,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입니다. 자, 이럴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 가능하다. 자, 사망한 경우에 무기징역이고 다친 경우에는 최고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자, 문다혜보다 음주 측정치가 낮았던 그 예를 들어서 문다혜는 그 지난번에 5일날 음주 측정치가 0.149% 나왔는데 과거에 0.14%, 0.148% 나왔던 음주 측정 기록이 나왔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사고를 냈던 이 사람에 대해서 이 혐의를 적용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다혜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가지고 택시 운전기사를 다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3차에 걸쳐서 마셨고 제대로 걷지도 못할 상태. 자, 그러니까 비틀비틀 거리는 모습들이 CCTV에 그대로 포착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술집에 가서도 이렇게 술을 안 준다고 하니까 탁자를 치면서 술을 내놔라, 이렇게 때를 쓰던 모습도 보였고, 여경과 함께 경찰서에 가는 도중에 문다혜가 이렇게 팔을 확 뿌리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 문다혜의 음주사고, 단순한 음주가 아니라 그래서 그야말로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는, 자, 그래서 과거에 문재인도 자, 음주운전은 단순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살인행위다, 이렇게 적용행기에 바로 딱 맞아떨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문다혜에게 도로교통법상의 단순 음주운전 혐의뿐만 아니라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경찰이 밝혔고, 자, 이걸 오늘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용산경찰서는 문다혜에 대해서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를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문다혜는 5일 새벽에 이태원 일대에 만취된 상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택시를 추돌했고 기사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문다혜의 조사 결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이렇게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CCTV를 보면 문다혜가 비틀비틀 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차량에 한참 기대어 있다가 그것도 엉뚱한 차에 가서 문을 열려고 시도하기도 했고, 자, 이것을 보면 만취된
상태로 보입니다. 문다혜가 사고 당일 3차에 걸쳐 가지고 모두 7시간 동안 음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에 갈짓자로 걷거나 운전을 하면서 수차례 행인을 취할 뻔한 그런 모습도 보였고, 다른 사람의 차량의 문을 수차례 열려고 시도하거나, 식당에서 쫓겨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상당 시간 지속됐기 때문에 위험 운전 지사상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문다혜는 당일 새벽에 이태원 파출소에서 76분가량 조사를 받은 뒤에 대리기사를 불러가지고 새벽 4시 38분쯤에 귀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다혜와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남성이 한두 명쯤으로 있어 보이는데, 맨 처음에 고깃집에 갔고 그 다음에 주점을 2차, 3차로 옮겼다 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보였던 것은 한 사람의 남성이 문다혜의 여기 팔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 남성이 문다혜를 차를 태워주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수상하다 하는 겁니다. 문다혜가 그 이태원에 밤 늦은 시간에 왜 있었을까? 이태원 관련해서도 과거에 문다혜가 약을 했다는 설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그런 설이 나돌았고, 그런데 이태원만 하더라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사람들이 들어 모이고 또 단속을 받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약물 혐의에 관련해서도 검사를 해라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다혜가 위험 운전 치사상 혐의가 적용이 되면 중형이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위험 운전 치사상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한 100건 있습니다. 그 중에 징역형은 91건이고 벌금형은 9건인데, 징역형을 보니까 실형이 8건이고 집행유예가 83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형을 선고받고 그리고 집행유예 이런 게 금고 이상의 형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지난해 6월 달에 충남 보령의 한 사거리에서 운전자가 술이 취해 가지고 비틀거리면서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을 했는데, 거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7% 나왔습니다. 문다혜가 0.149%니까 0.002포인트가 문다혜가 더 많이 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30km 속도로 주행하다가 이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2주 상해를 입었고, 검찰은 이 운전자를 위험 운전 치사상 혐의로 기소를 했고,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다혜 사례에 대해서 경찰이 봐주면 안 된다라는 비판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일가에 대해서 그동안 수사를 제대로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이 봐줬다 하는 겁니다. 기부한다고 미술품에 자선 경매까지 열어놓고, 그런데 나중에 이 기부금을 기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체에 기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가족의 이 돈과 관련된 사건은 너무나 많습니다. 문재인은 이 문다혜의 전 남편 서창호를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시키고, 대신에 타이 이스타젯 창업주인 이상직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줬다. 그리고 그동안 받은 돈이 2억 2,300만원 이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뇌물 혐의로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2억 2,300만원.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김정숙은 더욱더 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옷값, 감봉권, 특할비, 타지마할, 버킷리스트,
등등 해가지고 이런 걸 보면 이 일가족의 범죄 혐의는 너무나 많다. 자, 더군다나 문다혜가 타고 갔던 캐스퍼 승용차, 이 문재인이 자기가 퇴임하고 나면은 이제 쭉 그 차를 타겠다라고 선전하면서 광주에 공장을 만들어 놓고, 자, 캐스퍼 공장 광주용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자, 그래 놓고 캐스퍼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지난 4월 달에 문다혜 앞으로 이전을 해버렸다. 자, 그리고 그 앞에도 문재인이 타고 다녔던 소렌토 차량을 문다혜가 타고 다녔는데, 어쨌든 소렌토 그리고 캐스퍼 이 두 차량에 대해서 지금 가태료 체납된 게 11건이다 하는 겁니다. 자, 문재인도 이 가태료를 체납하지 않았을까? 자, 그러니까 문재인이 지금 대통령 퇴임하고 난 뒤에 한 달에 연금이 1,400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자, 문다혜, 아니 지금 문재인의, 자, 문재인은 대통령, 전직 대통령 역으로서 그거 뭐 비서관, 보좌관 포함해가 경호원 한 60여 명이 그렇게 이렇게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해주잖아요. 자, 그리고 연금이 그 세금 하나도 붙이지 않고 1,400만 원짜리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1,400만 원이. 그런데 이게 뭐 때문에 돈에 그냥 묻혀 사는 것도 아니고 채빵을 차려가지고 수억을 한 달에 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이 가정이라는 것 자체가 문재인 집안이 왜 이럴까? 정말 충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태료를 두 차량에 대해서 가태료 체납된 게 11건이다. 이게 너무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말입니다. 그래,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문다혜가 탔던 캐스퍼 차량은 사고로 인해서 200만 원이 넘는 자차 보험금이 지급됐다. 그리고 그 자차로 수리비가 200만 원 이렇게 들었다. 자, 그러니까 상대 차량도 17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나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도대체 문재인이가 사고를 냈나 아니면 문다혜가 사고를 냈나? 자, 이 집안은 사고 뭉치다. 자, 이 문재인도 지금 대한민국의 여적죄, 이적죄를 포함해서 USB를 북한 김정은에 갖다 바치고, 그리고 대한민국 체제를 엎으려고 했고, 자, 곳곳에서 탈원전을 비롯해서 통계 조작에다가 울산 선거 개입 등등해서 범죄 혐의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이 그동안 문재인 수사를 보면 그야말로 수사를 안 하고 봐줬다 하는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임 대통령은 수사는 신중해야 된다. 자, 그리고 뭐 예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핑계를 대면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과 경찰이 문다혜를 포함해서 문재인 일가족에 대한 범죄를 아주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국민들의 분노심에 지금 문다혜 사건이 시발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